자, 그럼 지금부터 330 오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이슈는 대선 국면을 지나서 새 정권이 들어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아시겠지만 대응하면 늦습니다. 전략적 행위여야 되는데요. 지금 표면적인 것 이면의 심층적인 분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원전주로 꼽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달 들어서 제일 많이 산 것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AI 관련해서는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AI가 큰 장이 다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지난 1분기 적자를 기어냈어요. 에너빌리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가? 다음으로 많이 샀습니다. AI 다음으로 많이 산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전략적 투자 주체라는 점에서 우리가 추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이들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의 이면을 한번 짚어보고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대사를 보면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인공인 오펜하이머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화 이 마지막 대사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영화를 본 이과생들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이 유명 인사들이 다 나와서 굉장히 신기했다라고 해요. 근데 문과 출신인 저로서는 이 영화는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전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과정을 담은 영화죠. 이 주인공 오펜하이머는 과학자이지만 매우 정치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과학도 결국은 핵무기를 살상용 무기로 활용했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대사에는 과학과 지식의 정치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 과학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력적이고 권력의 의지,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 의지를 자극하는 주요 추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문제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에너지를 둘러싼 전쟁과 갈등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불을 둘러싼 부족 간의 전쟁을 비롯해서 노예를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 원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걸프전, 그 다음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주요 국제 분쟁의 이면에는 이런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통제라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전쟁 양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 됐는데, 지구온난화 담론이 언제 생성이 됐냐면 1980년대에 영미권을 중심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원자력은 정치권에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주요한 에너지원이라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담론 논쟁 의 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는 이제 기후적 현상이 굉장히 심화된 2000년대 이후로는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기후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 원자력은 더 정치적인, 논쟁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처럼 이 에너지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이 원전을 좋아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 동기화 이론인데요.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건 자신의 신념하고 맞을 때에만 재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과학적 진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동기가 주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전과 재생에도 이런 동기화된 편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원전 정책은 강화되고 진보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것보다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면 역사적으로 이거를 보면 원전이라고 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담론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1970년대 논문을 봤거든요. 보면 원전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효율화를 강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논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배분하는지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난한 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유래된 에너지고 그리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 민주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더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환경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이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위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정책이 확 뒤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력계통, 세금 이런 제도적 문제도 복합된 게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자원 배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들을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제가 오늘 가져올 이유가 없겠죠.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에너지주들이 정책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기후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변수로 AI라는 기술적 문제도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에 현실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미국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원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졌고요. 18일이 아니고 13일이군요. 전해졌고요.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보수 정당이죠. 예, 국민의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도 14일 어제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원전 비중을 지금 발전 용량을 보니까 32.5%에서 향후 6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햇빛연금 지급,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등을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라고 한 것과 굉장히 대비되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런 정치적 흐름의 변화랑 더불어서 지금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외생 변수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각한 기상 현상, 홍수, 산불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현상을 훨씬 더 체감하게끔 만들면서 이 정책도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행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이 지금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과거에는 지구온난화 시절에는 그렇게 치부했던 문제가 이제 민간 부분도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뒷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나서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를 다층적 지배 구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위에서 아래의 일방향적인 거버넌스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 상부를 민간이 움직이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리백이라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선언인데요. 이런 민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송배선 전력망을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전력 믹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등등이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물밑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이미 이 아리백을 달성한 기업들은 보면 데이터 센터 같은 확충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리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반대로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은 뭐 소형 모듈 원전, SMR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이 개입이 되는 건데, AI 시대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력 사용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거는 외생 변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내생 변수는 지금 뭐가 있나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 이건 뭐냐? 전동화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원을 전반적으로 전기 생산으로 다 돌리는 이런 전동화 작업, 그리고 인구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 증가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AI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랑 원전 모두 가파른 우상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전망이 이제 확충이 더디고, 그리고 공급 부족이 장기간 예상이 되면서 전력 기기 업체들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개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한 증권사에서는 이를 원전 사이클의 변화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원전주도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산업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공공기관이 해외에 나가서 이거를 수주를 따오고 나눠 먹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전 시장에서 기술사와 수평적으로 한국 기업이 나가서 직접 발로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업, 한전 기술, 한전 KPS 같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민간 기업이 핵심 주도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키워드로는 지금 체코,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다음 SMR 등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원전 사업에서 앞으로 매년 4조 원 이상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 대신증권은 에너빌리티가 1분기 마이너스 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오늘 상향했습니다.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416기가와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탄소 중립이 된다라고 하면 1000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지금 그대로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불구하고 650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이다. 2050년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제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870기가와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하는 게 원전에는 더 유리한 유리한 환경이죠. 그래서 에너지 기업 시리즈를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의 제약으로 기업 이야기하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에너지 기업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알고 보면 다 친환경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경제랑 연관해서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에 따라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원전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사실 너무 많은 이 전문성과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너무 많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정보를 조작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시장 흐름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동화는
필수 사업이 되고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스불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이제 쿡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스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기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석유차에서 지금은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AI까지 보태지다 보니까 원전도 이제는 진보 정권에서도 원전을 상수화시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무엇을 선택할지 여부는 사실 저희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변화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행은 오늘로써 이제 드디어 끝입니다. 너무 어려웠어.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헤라 기자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빨리 오시기 바라고. 미국에 아직까지 계신 걸로 아는데 오늘 비행기 타시나요? 일요일에 오신대요? 그래, 빨리 와라.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건 형식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편집 부탁드립니다, PD님.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